네, 여러분 꼼찰청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꼼찰청장은 아무래도 선거 후 첫 방송인데 선거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아직 오세훈하고 박형준이 결재를 한 상황이 아니에요. 검찰 가서 결재를 해야 되는데 결재를 하지 않아서 그 앞으로의 우리 오세훈, 박형준의 사법적 미래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영주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태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자 그럼 바로 광고부터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이게 위로의 어떤 그 광고인지 싶은데 설성목장의 피터 루거 찹스테이크 치즈 퐁듀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좀 선거 결과에 좀 슬프기도 하고 분노도 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선거 결과에 실망하신 분들 힘내시라고 오늘 김용민닷컴에서 완벽한 특가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서성목장의 피터 루거 스테이크 기억하실 겁니다. 뉴욕 스테이크 3대 맛집 중에 하나인 피터 루거 스테이크하우스의 부채살 스테이크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서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는데 자, 이번엔 육즙 가득한 부채살에 신선한 국내산 채소 거기에 피터 루거 소스와 치즈 퐁듀를 조합해서 프리미엄 찹 스테이크가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맛이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부채살과 버터의 풍미 거기에 신선한 야채와 치즈 퐁듀에 피터 루거 소스까지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이게 하나가 그 가격이에요? 아 그래요. 고기가 아주 많은데 서성목장 피터 루거 찹스테이크 치즈 퐁듀 정가는 이거 보시는 대로 17,5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접시에 하나가 들어가나요? 아 그래요. 이게 17,500원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정가가 그렇다는 건데 김용민닷컴이 그 가격에 받으면 김용민닷컴이 아니죠. 김용민닷컴 입점 기념으로 무려 32% 할인 완벽한 특가 오우. 11,900원에 모시겠습니다. 32%. 그렇습니다. 11,900원. 이게 17,500원이라고 했는데 김용민닷컴에서 지금 11,9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압도적 최저가의 프리미엄 피터 루거 찹스테이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날이면 날마다 11,900원이면은 다 여기 와서 사지 않겠어요? 준비된 물량이 소진되면은 다시 제 가격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특가 이벤트 때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종료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지금 바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성목장 피터 루거 찹스테이크 치즈 퐁듀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아유. 아, 이거 요새 어디 가서 그냥 그 국밥을 한 그릇 먹어도 9,000원씩 하는데. 아, 그럼. 11,900원 진짜 싸네. 아이고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와. 나 지금 뭘 씹고 있는 거야 지금? 와. 아,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고기도 되게 부드럽고 치즈 퐁듀니까 이게 치즈에 퐁 담궈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맛이 나네. 아 그런 뜻이에요? 퐁듀가? 그래요? 여러분 확인은 안 됐습니다. 원래 스트레스 받을 땐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야채도 고기 같아요. 예, 예. 치즈에다 퐁 담궈 먹는 거는 맞아요. 그 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퐁듀의 퐁이에요. 그거. 아 우리 김태형 기자님. 네. 말이 없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땐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거 진짜 좋네. 응? 야채도 되게 신선하고 고기 육질이 정말 죽이네 이거. 아니 이거 고기가 와 이거 무슨 야 이게 분명히 도축을 해서 가져왔을 텐데 내 입맛을 맞게 맞춤형으로 고기를 만든 것 같아. 그리고 치즈에다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도 이거 독특하네. 근데 야 괜찮네요. 야, 나 이런 맛인 줄 몰랐네.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의외의 조합인데 의외로 맛있네요. 네. 잘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은 옛날에 그 고기와 관련된 썰도 있더라고요. 어떤 거? 선거 출마하셨을 때 네. 들어 누워 계셨다고 낙선하시고. 그렇지. 근데 아니. 들어눕진 않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다만 그래요. 집에서. 네. 아 근데
막 그냥 전화들이 물밀듯이 오더라고. 응? 선거 패배 책임론을. 아니 초선에 정계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한테 선거 패배 책임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렇죠. 어? 근데 그래서 우울해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김호준 총수가 와가지고 고기 먹으러 가자니까 냉큼 일어나셨다는. 부패. 아 부패, 고기 부패. 예. 아니 그냥 부패. 그냥 부패.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건 좀 과장이군요. 아니 선거 패배 책임론을 얘기하면서 무슨 나 때문에 몇 석이 날라갔다느니 아니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진짜? 근데 그 이듬해에 안철수 쪽의 사람이 한상진이라고 그 사람이 와서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 백서를 냈는데 내가 서치로 해가지고 김용민 쳤더니 김용민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아. 당시 언론들은 조선일보부터 경향신문까지 다 김용민 책임론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책임질 사람이 따로 나왔나? 마치 이번 선거에서 LH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 똑같아요. 아니 LH는 지들이 만든 얘기고 물론 이제 선거 어느 때나 사실 상대방의 약점 잡는 게 이제 사실 선거 운동 전에 특징인데 능력 있는 정당은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또 돌파합니다. 돌파 못한 게 무능이지 LH 사건 자체가 뭐 판을 결정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 돌파하는 수를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그렇게 LH 하더니 갑자기 오늘은 또 내로남불이래. 누가? 아니 언론에서 그 저기 외신은 내로남불로 보도하고 있다면서 또 희한하게 갖다 붙이대. 내로남불은 번역 어떻게 하나? 그 번역이 됩니까? 아이 로맨스 유 바이올레이션? 여기까지 내가 야 고기 정말 좋다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스테이크 먹었을 때 그리고 식감 좋다 육즙이 대단하다 이럴 때 그 스테이크예요. 맛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맛있네. 이게 질긴 면이 전혀 없고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질길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혀 안 질겨요. 저는 살을 오늘 녹아요. 기사를 보는데 선거 패배의 책임을 갑자기 조국 추미애 장관한테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우 낸짜 그 그거는 애들 내가 얘기했잖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 것 같은데 선거에서 지면은 기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페인이 지 내피셜에서 돌아가는 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거에서 이겨야 돼. 아유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별걸 다 페인으로 다 갖다 붙이는데 아유. 아니 원래 그 후보를 안 내기로 한 당원을 깼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말이 맞으려면은 박영선이나 김영춘이 둘 다 처음부터 아예 좁혀질 수 없는 간격으로 여론조사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박영선이 아주 훌쩍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미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가설인데 막 그런 분석도 나오고 우리가 또 김용민이가 또 거론되는 거 아닌가 몰라. 2012년 총선 막말 때문에 졌다고. 만들기 나름이야. 만들기 마련이면 그러니까. 예. 근데 내일자로 이제야 이실 짓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뭐를? 김용민 PD 때문에 김용민이 그 당시 이실 졌다. 짓고 뭐 이렇게 했다고. 네. 아유. 근데 이런 얘기도 먹으면서 하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니까 어. 스트레스 좀 덜 받네요. 씹는 맛이 있으니까. 전에 부페를 가시느라 일어났다고 댓글도 나오는데 부페면 일어나야죠. 부페면 일어나야죠. 저도 다음 주부터 혹시라도 거리두기 강화될까봐 오늘 갔다 왔습니다. 점심에 어디를? 부페를. 부패. 스트레스 받을 땐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그건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이건 좀 더 없어요? 남은 거 없어? 남은 거? 그냥 좀 드셔. 사실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남한테 주질 않는데 그러니까 라면 먹고 와가지고 어째 조금 못 드신다 했어. 예. 아니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걸 야. 고기가 너무 좋아. 고기야. 응? 와. 치즈랑 같이 먹는데 이게 저 예상은 저거 이게 치즈를 이렇게 뿌려서 먹는 거를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조합이 괜찮네. 저 이렇게 정면으로 지금 영상이 나오는 걸 처음 봤는데
특수효과한 것처럼 저는 몸집이 엄청 크게 나오는데요. 본인이 그럼 뭐 서재인 변호사님처럼 나올 줄 알았어요? 아, 되게 보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오세훈이는 그 시작 못할 텐데 아무리 봐도 그건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왜요? 이제 검찰 가서 남은 이제 할부 결제해야죠. 할부겠지 이제. 한 3개월, 6개월 정도 결제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조사 받는 것만. 네. 이자가 좀 세지 않을까요? 이제 이자가 아마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소시효도 있고 그다음에 1심 그 임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판도 좀 빨리 진행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버겁지 않을까. 이자로 뭐 피선거권 박탈 몇 년 정도 붙지 않을까. 근데 그분은 너 정말 이번에 놀랬던 게 어쩜 그렇게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네. 그렇게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오세훈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떨쳐낼 게 뭐냐면 2009년의 잘못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 시대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추궁당하고 거기에 쩔쩔매고 끌려다니면은 선거에서 진다 이런 생각 때문에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자체를 굉장히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용산 참사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검찰 과거사 네, 조사단. 검찰 과거사 조사단이. 그러면 용산 참사까지 뭐 김학의에 이어서 용산 참사까지 덮어주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참 근데 용산 참사 같은 경우는 제대로 사실 과거사위에서도 제대로 조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래서 더 오세훈 시장이 더 이렇게 설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야 이거 그때 좀 검찰 과거사위에서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좀 그게 남네요 좀 그게. 자, 그래요. 여러분 피터 루거 찹스테이크 치즈 퐁듀 많은 사랑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잘 지내시고?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자, 오늘 꿈잘 청장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난 선거 결과 소재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차이로 아.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고 네. 이제 민주당은 참패를 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저도 그래서 오늘은 뉴스나 이런 걸 보면 다 선거의 결과를 분석하는 글들이나 그런 기사들이 많아서 저도 봤는데 일단은 처음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진통이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서 이렇게 열심히 선거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는 되게 잘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선거를 내서 정말 역량 있는 후보들을 후보로 내서 이제 선거를 하고 그 과정에서 비록 참패했지만 그래도 이 바닥에 있는 그 민심들이 다 올라와서 그것들을 이제 정말 민주당에서 잘 어떻게 조절을 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 1보 후퇴 2보 전진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 그래요. 정말 1보 후퇴 2보 전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뭐 다음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아주 정말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민심 위반.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울에서 50% 이상 전 지역구에서 저쪽 당이 가져간 적이 없었어요. 이런 점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은 이번에 정말 이 민심 위반은 이거는 아마 우리 땅에 민주주의 정치가 정착된 일에 없었던 일들이 아니었겠는가. 군사 정권 때도 보기 힘들었던 그런 비율이 아닌가 생각했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지지자들은 정말 피눈물 나게 돕고 열심히 또 자기 일처럼 자기 일일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직업 정치인들이 있는데 말이야. 그런 시민들을 그렇게 좌절하게 하고요.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정치를 했다면 이건 뭐 사퇴 정도가 아니라 대가리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뭐 반성하고 뭐 성찰한다고? 아니 왜 선거 전엔 반성하고 성찰을 안 해? 선거 후에 반성하고 성찰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선거 전부터 죄송합니다. 자, 아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용진이 형 보고 오늘 좀 자제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내가 자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 사실 선거 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개혁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지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왜 자꾸 뭐
협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협치도 좋아, 다 좋아, 다 좋은데 할 건 하면서 해야죠. 근데 왜 할 걸 제대로 안 하느냐라는 지적이 많았죠.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 그 20대가 쓴 글이라고 해서 하나 읽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MB 때 그 미디어법 그거 할 때 그 악법이라는 걸 누가 몰랐느냐 다 알았는데 MB 어떻게 하더냐. 두세 달 만에 뚝딱 해서 끝내버리지 않냐. 그러고 나면은 그 문제로 더 이상 끌고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면은 개혁도 마찬가지다. 빨리 이렇게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게 나가면은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물고 늘어지더라도 걔네들도 뭐 계속 물고 늘릴 수는 없지 않느냐. 결국 두세 달 지나면 끝나고 들어올 텐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힘 있게 진행을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짜증나고 지치는 거 아니냐. 윤석열이 그렇든가 말든가. 검찰 개혁법 착착착 진행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거기 질질 끌려다니느냐. 그리고 옛날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걔네들이 선거한다고 자기들 할 거 안 하더냐. 4대강 안 했냐. 다 했잖냐. 어떨 때는 대놓고 어떨 때는 몰래 다 하는데 결국에는 기정사실화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뒤집지를 못하지 않느냐. 왜 니들은 그렇게 못하느냐. 라는 얘기를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면서 오히려 젠더 이슈가 20대들을 많이 이렇게 화나게는 했는데 그게 집중적인 그 주된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왜 제대로 안 하느냐. 아니 그래 부동산 투기라든지 부동산 문제 이 문제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투기 자체를 잡는 건데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개혁해야 되는 거 맞다. 정책적으로 맞다. 맞는데 그걸 왜 자꾸 제대로 못하고 질질 끄냐 이거야. 왜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그런 문제를 또 꼭 짚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 너무 공감했어요. 이게 이 얘기를 선거 전에 많은 분들이 민주당 쪽에 했죠. 했는데 안 들리신 것 같아요. 자꾸 뭐 민생을 챙겨야 된다. 아니 민생 챙기려고 개혁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민생을 챙기고 싶은데 민생을 챙기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재벌 개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저런 개혁을 해야 되고 기득권층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민생 아니었냔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민생 한다면서 개혁을 뒤로 미루느냐. 아니 무슨 개혁을 말이죠. 무슨 상대방이 패를 다 볼 수 있게 아주 투명하게 하신 점이 저는 최대 패착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개혁을 공청회를 열고 세미나를 열고 그런 개혁이 어디 있어요? 저는 오늘자로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조국 추미애 장관을 전 장관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선거 패배의 원인을 그 사람들한테 찾는 거는 저는 굉장한 뭐랄까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 개혁을 한다고 추미애 장관, 조국 전 장관 두 사람이 두드려 맞을 때 언론에 검찰을 두드려 맞을 때 그걸 지켜준 민주당 의원들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의원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간 뭘 해왔는지를 자기들이 먼저 성찰을 해보고 개혁이 어디까지 왔는지 자기 그 개혁들을 왜 이만큼밖에 못했는지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네가 그렇게 pit대 올리냐? 내가 조용히 하고 있는데. 아주 자, 다들 열받았어요. 사실 열은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지금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오늘 두통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너무 실망하시고 힘들어하니까 왜 당적으로 김태형 기자부터 그러니까 괜찮아 이제부터 우리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본 게임 이제 남았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힘들었던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뭐 뒤통이 들었던 거도 특히 오늘 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조국 장관의 SNS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메아 맥시마 쿨파 모든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근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벌써 1년 전에 1년도 훨씬 전에 물러났는데 왜 그 사람은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게 조국 때문이다라는 거 도대체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야. 하여간 제가 지금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낙엽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어요. 비판도 아니고 비난입니다. 이 사람 욕 좀 먹어야 됩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세훈한테 권력이 넘어가면은 보나마나 자기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 그들에게 봉사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 거란 말이죠. 뭐 오늘 1억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네들의 정치적 효능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 특히 용산 참사에서 봤듯이 철거당하는 사람들이 다 죽거나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는 전면적인 재개발을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민들이 고생을 합니다. 개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정치를 잘해야지. 아니 제가 그래서 질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 전에 당이 그냥 뭐 대통령이 말을 안 들으면은 새정없이 그냥 밀고 가가지고 개각해달라. 개혁적인 인사들로 개각해달라. 그리고 자기들은 남산공원 가가지고 돗자리 펴놓고 큰절 올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예전에 새누리당이 하던 방식에 좀 유치한 쇼지만은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등 돌린 민심을 한번 조금이라도 돌려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사과를 페이스북에다 띄다 보니까 이낙엽 씨가 왜 이거 보면서 페이스북이죠? 야 이거 완전히 이건 뭐 지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새해 벽두부터 사면론을 갖고 나왔잖아요. 아니 개뻘짓을 한 거 아니 아닙니까? 그 12월 말부터 해서 음. 굉장히 지지자들도 굉장히 지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새해 벽두부터 사면론이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선거를 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 김태형 기자 네, 그 사면론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우리 격리 시설에서 봤습니다. 코로나가 돼가지고 격리 시설에서 제가 봤어요. 아침에 너무 열받아갖고 전화를 드렸어요, 김 글쎄 PD님한테. 아니 사실 그 무렵에 우리가 윤석열 때문에 참 스트레스 받았던 그 시절 있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그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어떤 그런 방향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웬 사면이냐고요. 아니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낙엽 씨가 그것 때문에 자기 지지율이 폭락하고 막 지지자들이 집단 반발하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야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아니, 그래서 참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자, 근데 그리고 이제 부동산만 해도 그래요. 지금 이제 상승세를 겨우 꺾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 이러고 있는 판이었는데 이제 다시 불을 질러 놔버렸다고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불을 지른 거는 적어도 이번 판에 불을 지른 거는 오세훈인데 나중에 책임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 최소한 이런 의혹들, 뭐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뭔가 의혹들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이길 생각이었다면은 해당 국회의원들한테 징계를 내리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야 됐어요. 근데 아무런 제스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심지어 거기서 그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오겠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대요. 이러면 지지자들도 그렇고 누가 그랬어? 이름 얘기해 이름. 이름이 누구였죠? 넌 몰라. 같은 분이에요. 아 그래? 근데 글쎄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다시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개혁을 주춤거리면 안 돼요. 아, 그럼요. 네. 아, 개혁은 그래도 주춤거리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단기간에 초기에 한 네. 방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계속 윤석열한테 농락당하고 말이죠. 1년 넘게. 그러니까 윤석열 사태를 전후해가지고 근데 빠른 속도로 이렇게 검찰 개혁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를 계속 몰고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기소하는 것도 그 부분에 맞춰서 기소도 이제 기소 대배심을 거치도록 만들어 버리고 애초에 지금 검찰 대검 같은 조직은 해체를 하고 대검은 수사심의라든지 대배심 기능만 하는 형태로 축소시켜 버려야 돼요. 그런 형태로 쭉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다가 갑자기 뭐 선거 핑계를 대면서 이걸 뒤로 미뤘어요. 선거 때문에 이걸 진행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무렵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더니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제 4월 중순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섭외를 하니까 뭐라는 게 아니라 선거 이후로 요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미뤄? 그것 때문에 선거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번에 20대 남성들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정책 부재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젠더 이슈부터 해서 여성 할당제 뭐 이런 부분들 사실 20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취업이에요. 근데 이 취업을 함에 있어서 20대 남성들이 혹은 20대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느꼈다고 자기들이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민주당이 어떤 조치, 어떤 제스처라도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20대 남성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20대가 지금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지지자들 보세요. 백인 노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백인 노동자들이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트럼프 지지로 바뀌어버렸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고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가지고 있던 거를
놓치게 된다든지 더 이상 자기가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하면은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우경화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 트럼프 지지하는 거 보면 딱 그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거를 좀 더 그 20대 또는 젊은 층들을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또는 뭐 이렇게 적어도 20대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할 때 기본적인 바탕을 깔아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 진보 정당 찍다가 보수 정당을 찍는가?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효능감. 이게 뭐냐면은 진보 정권은 뭐 이렇게 절차 따지고 결과의 정의 따지고 물론 중요하죠. 그런 걸 배제하는 정치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수는 이거는 뭐 그냥 절차 과정이고 남발이고 하여간 누군가 지도자가 총대를 메고 하자 하면은 되는 거고 이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이 효능성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게 좋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진보 정당에게 진보 정당이라고 말하면 또 굉장히 또 싫어할 거예요. 아마 저 정의당 이런 데서는 민주 정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민주 정당에서는 지금 이 문제 절차적 정의에 너무 매달리다가 중요한 정치적 효능감을 놓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면서 빠른 어떤 그런 합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1년 동안에 우리 저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허송세월했다라는 이미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세훈 네. 오세훈이가 이제 선거법 위반 그 공표죄 예.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 이걸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됐는데 변호사님 우리 세훈이 형 좀 혼 좀 날까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큰 표차로 이제 압승을 거두었지만 네. 그래도 안심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는 맞죠. 적어도 오세훈이가? 6개월 동안은요. 그리고 기소가 된다면 그 이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랄까 2차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좀 잘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소될 확률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네.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의 경우에 이제 기본 양형이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고 기본 양형. 그러니까 네. 그 최하가. 네. 최하가. 그리고 거기에 가중 요소나 또는 감경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구체적인 양형을 이제 법원이 정하게 되는 건데 감경 요소는 뭡니까? 감경 요소는 이런 거죠. 후보를 사퇴했을 경우. 예, 사퇴했을 경우나 뭐 중간에 뭐 사과를 하고 반성을 했다거나 뭐 자백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가중 사과나- 요소가 예. 오히려 가중 요소가 3개 존재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내곡동 의혹이라는 선거인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의 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해당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일에 임박해서 이런 허위 사실 내용이 공표가 되었고 이제 허위 사실로 평가를 받는다면요 재판에서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의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매우 높은 경우에 이제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가중 요소들을 고려하면 저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제 내곡동 토지에 대해서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라고 했다거나 주택국장의 정결 사항이라거나 내곡동 토지에 간 적이 없다라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진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증언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밝혀진다면 저는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그런 사안이라고 100만 원 이상이면 네. 의원직 이거. 예, 이거. 의원직이 이제 그 의원직이 당선이 아니고 무효가 시장직. 되고 시장직. 네. 시장직.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임기가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14개월. 1년이잖아요. 예. 14개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사실 1, 2, 3심이 끝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다만 그래서 서울시장 임기 중에 끝날 재판이 나올 것인가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근데 이제 기소가 된다든지 그리고 1심 재판에서 무효형이 나오면은 14개월 후 지방선거에서 공천받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없거나 그 다음 선거에 피선거권이 박탈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은 공무담임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다음에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재선되더라도 예. 이번 선거권 때문에 그렇죠. 지불입니다. 왜냐면은 예. 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5년 동안의 이제 공무담임권이 제한이 되기 5년이군요,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예. 재선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예. 그 시장직 또한 무효로 돌아가게 근데 되죠.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그 내곡동뿐만이 아니라 광화문 태극기 집회였나요? 네. 정강훈이랑 같이 한 그 집회에 예. 나경원 당시 후보랑 얘기할 때는 매주 나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박영선 후보랑 얘기할 때는 자기는 한 번밖에 안 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잖아요. 선거에 당선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예. 그게 좀 외통수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좀 기억이 부정확했고 이재명 지사도 사실 토론회 때 발언으로 해가지고 곤욕을 좀 치렀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잠시 좀 헷갈렸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은 어떨까요? 근데 매주 나갔다는 것과 한 번밖에 안 나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착오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것이 허위인지부터 먼저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 꽤 여러 번 나가신 건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예선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실 수는 있어요. 오히려 한 번밖에 안 나는데 여러 번 나갔다 이렇게 약간 좀 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뻥이라기보다 과장에 가까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오히려 나을 수가 있는데 매주는 아니라도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한 번밖에 안 나갔다 얘기하는 건 명백한 이거는 거짓말. 허위,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리고 이제 토론회 중에 했었던 말 중에 굉장히 이제 많은 국민들의 인상에 뇌리에 각인된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 그리고 내곡동 토지가 내 마음속에 없었다라던가 내 의식 속에 없었다라는 그런 말은 이게 이건 만약에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그렇게 이제 말한 것 자체는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본인 나름대로 장난질 말장난을 그렇죠. 한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 본인은 나름대로 그 네. 기억이 불분명하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게 그렇죠. 거꾸로 외통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될 수가 제가 있어요. 볼 땐 아주 죄질이 나쁘게 말장난을 한 그런 그렇게 되죠.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때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갔더라. 내가 그때 기억이 좀 잘못되었었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거는 참작 사유가 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죠. 근데 그 발언 자체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간 게 확인이 되면은 내가 사퇴하겠다. 이 발언도 사실은 사퇴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퇴를 하겠다는 것보다 예. 내가 안 갔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갔으면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이 되는 데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죄질이 나쁘다고 볼 만한 사유가 되는 거죠, 그게. 아, 네. 그 자체로는 거짓말로 해가지고 네. 허위사실 공표로 엮을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특별히 뭐 법적으로 사퇴하겠다고 해서 사퇴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는 없기 때문에 뭐 법의 문제는 아닌 것 근데 같고요. 전제가 사실 검찰이 기소를 하느냐가 일단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기소를 할까요? 방금 전에 슈퍼챗에 보니까 이명박 씨가 또 댓글을 남겨줬는데 네. 검찰이 기소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 이명박 씨가 검찰에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또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 사실은 지난주에 같은 질문을 던져놓고 오늘 또 묻느냐 사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장영진 부장님이 하셨었어요 옛날에. 맞아요. 저도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만약에 표 차이가 작게 난다면 재판부에서 조금 더 나쁘게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셨고 예, 그렇게 예. 볼 수 있겠다라고 그런데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검찰 개혁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한 거니까 검찰이 과연 오세훈을 기소할 것인가? 아니요. 검찰이 개혁이 된다면 기소하게 되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검찰총장을 누구로 하느냐에 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을 해야 한다. 검찰 개혁이 더 사실 절실해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괜히 이번 선거를 가지고 뭐 개혁의 길을 흐트러뜨린다든지 또 뭐 다른 이런저런 핑계거리, 개혁을 지연시키는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셨는데 이게 경찰에서-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네네.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 검찰에서 6대 합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네. 검찰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네. 근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저도 지금 기사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음. 사실 확인이 조금 어렵긴 한데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네, 있다는 경찰에서 그런 하고 기사도 있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한다는 기사도 있고 또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이- 있고 여러 개가 겹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고소한 것과 뭐 민주당에서 고소한 것들이 겹쳐 있어서
검찰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일단 그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선거 범죄기 때문에 6대 범죄 속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예. 경찰이 하는 검찰이 원칙적으로 반드시 검찰. 하라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네. 아, 그러니까 1차 수사를 경찰이 할 수 있듯이 할 수 있어요.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이전처럼. 지난번에 우리 그 이재명 지사 사건 같은 경우 실제로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로 넘긴 거란 말이에요. 경기 남부 경찰청의 분당 경찰서. 네. 아, 그 분당 경찰서장은 정말 그 사람 하여간 좀 혼 좀 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기가 막힌 수사를 했던 유현철인가? 그렇죠. 예. 네, 그 사람 이름 아직 잊지 못합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 일단은 어디서 수사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기소는 검찰이 하니까 검찰총장이 누구냐가 그렇죠. 중요하다 이 말씀인 건데 그렇죠. 지금 검찰총장 누가 나오고 있어요 이름이? 이성윤 얘기 봤어요 오늘 보도로. 근데 뭐 보면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이성윤 쪽으로 거의 기울은 거는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변수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청와대는 거의 이성윤 쪽으로 기울은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이성윤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하고 각 세웠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 그렇게 보기에는 또 이성윤의 과거의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그 저기 네. 뭐 덮어준 게 있잖아요. 홍대 입시 비리 덮어줬던가? 네. 하여튼 뭐 논란이 되는 인물이긴 한데 아니 그 사실 윤석열이 박근혜하고 싸웠다고 윤석열을 검찰총장 세웠다가 피 봤죠, 얼마나 우리가. 정말 큰 피를 봤습니까? 이성윤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일단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요. 제가 본 이성윤이라는 사람은 일단 대는 약해요. 대는 약하다. 네, 대는 약하고 그래서 윤석열이처럼 그게 대놓고 그냥 정권한테 들이받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요. 음. 오히려 검찰 조직을 제대로 아우르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오히려 그런 걱정은 돼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은 이성윤으로 검찰총장이 된다 한들 야 이거 공명정대하게 수사해라고 했을 때 일선 수사팀이 그 말을 안 들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어쨌거나 검찰총장이 지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선이 자기들 멋대로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개혁은 물론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만 개혁은 제도의 개혁이에요.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윤석열이 그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법을 하나씩 만들어 나갔어야 했듯이 이성윤한테 모든 걸 맡겨놓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성윤을 앉혀서 적어도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이런 상황은 맞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발 두 발 검찰 개혁을 위한 길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대검이 전국의 지검, 저 말단 검사까지 검찰총장이 다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제도를 없애고 수사의 지휘는 각 지검장이 하도록 하고 고검이나 대검 같은 경우에는 항고, 재항고 사건을 담당하거나 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일선에서 의견이 달라가지고 충돌해가지고 그걸 조율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말씀드린 거죠. 예. 그런 것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기소 대배심을 운영하는 형태로 아예 대검의 그 지휘 기능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 마치 이제 심의와 조정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아, 그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배가 센 사람을 세우면은 윤석열처럼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반발하고 또 후배 검사들 추동시켜 가지고 막 그렇게 각 세우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성윤처럼 좀 대가 약한 사람은 검찰 개혁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우리 김태형 기자님, 그 검찰총장은 그러면은 이성윤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검찰총장이 될 만한 사람의 기준을 좀 보면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청와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았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서 굉장히 무리할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될 거라고 굉장히 여기저기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된다고 한다면 여태 이제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야지 수사 종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원리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은 이제 분명히 부각이 되지만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참패를 한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약간 이제 거리두기나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이성윤 지검장을 세운다고 할 때 청와대가 가져가야 될 부담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많이 거론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기준을 좀 잘 지키는 사람과 그리고 어떤 검찰 내 인망이 좀 있는 사람을 뽑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선 두 개를 다 충족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가지더라도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두 가지를 다 갖추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정치화하지 않을 사람, 그러면서 검찰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사람을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런 건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앞으로 수사통, 소위 말하는 특수통은 그 자리에 앉히면 안 되겠구나. 오히려 기획통이라든지 다른 그 행정 이런 걸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총장의 자리에는 더 어울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은 이 수사를 전적으로 했던 사람은 자기들 스스로를 칼잡이라고 불러요. 이 칼잡이의 본능은 칼을 휘두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칼을 휘두를 때와 휘두르지 않을 때를 잘 통제를 해야 되는 사람의 역할인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수사검사, 수사통 검사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거 보면은 여건에 딱 맞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안 보인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누가 되더라도 윤석열이 아니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이제 검찰 개혁이 어디까지 왔나 이걸 이제 오늘 주제로 다뤄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네. 정말 선거 때문에 예. 거의 뭐 중대범죄수사청 논의가 한 2월, 3월 초까지 되다가 기사가 정말 한 개 그러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준비를 예. 이제 할 수도 없었는데 그 이후로 새로 진행된 상황이 일단 기사상으로는 제가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원칙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와야 되고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고 보완하는 그런 법률 가정 역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검찰이 자기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기소 유지도 하고 하면 그런 수사 과정 자체를 예를 들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사가 자의적으로 흘러갈 이제 위험성이 있고 그게 이제 표출이 된 것이 조국 전 장관 수사라던가 뭐 울산 사건 수사라던가 그리고 그거랑 비교해서 좀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게 저렇게 쉽게 끝날 사건 같아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 수사했으면 뭐가 나왔을까 이렇게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사건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은 이제 민주당이 저는 참패를 한 이유 중에 하나로 저도 생각을 해본 게 180석이 가진 힘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적이 처음이어서 잘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물론 180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힘을 쓰면 절대 안 되죠. 눈치를 봐야 되는데 국민의 눈치를 정말 제대로 봐야 되고 눈치를 제대로 보면서 그 힘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약간 맞지 않고 좀 어그러진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검찰 개혁만은 그래도 이번에 제대로 잘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뭐 언론도 민주당 편을 안 든다고 하고 뭐 여기서 다 민주당 욕만 한다고 하고 하지만 사실은 민주당 힘이 진짜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저는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좀 제대로 써서 이번에 네.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분리 예를 들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좀 끝내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하면 예. 네. 이번에 시민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는 저는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게 180석이 됐을 때 저희가 했던 말이 뭡니까? 180석이 됐으면 앞으로 그 큰 권력을 휘둘러 봐라. 그리고 이 휘두른 걸로 개혁을 한번 이뤄봐라라는 건데 180석 갖고 아무것도 못 이루면 결국은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다 지어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 플랜을 보면 플랜이 있는가 싶습니다. 사실 어떤 거를 해 나갈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 수사권을 뺏겠다, 직접 수사권을 뺏겠다고 얘기했다가 LH 투기 의혹이 터지니까 갑자기 검찰한테 직접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급하게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나온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가면은 결국은 대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180석을 갖고 있으면 당당하게 촘촘하게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적폐 저항을 민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언론 지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적폐 저항을 민심으로 둔갑을 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데 거기 번번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 적폐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거를 마치 그 민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 그 착각에 빠졌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은요, 검찰개혁 반대 안 해요. 아이, 좋으니까 빨리 해. 그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니까 빨리 해. 이거거든요. 근데 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애매한 거예요. 급하다고 그러나 아니 급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빨리 끝내야 돼요.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 사실 연구 자료가 있는 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은 그래 개혁 제대로 빨리 해봐. 이렇게 시간 끌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거는 적폐들한테 우리가 그것이 마치 민심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주는 거 그거를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게 가장 큰 패착이다. 아니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은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처음에 공수처 지지 여론이 한 80% 됐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그 이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한 40%까지 떨어졌어. 그러니까 시간을 끄고 그렇잖아요. 시간을 끄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적폐청산에 대해서 김갑수 형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판적인데, 근데 그 형 얘기 잘 들어보면은 그 형 얘기는 적폐청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기에 선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뭐 개혁을 한다면서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사실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상대방한테 결국 개혁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패를 다 노출하고, 그리고 그들이 공격 논리를 만들고 딱 얼마든지 그 여론을 통해서 이슈 파이팅 해가지고 단점 잡아내가지고 이거는 정말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놈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마타도를 만들 그런 틈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저항이 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예, 자, 이건 우리가 그 얘기를 좀 너무 길게 했는데 오세훈 얘기를 좀 빨리 종결을 하죠. 이 부분은 그렇다면은 수도연 변호사님 말씀은 허위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네. 저는 100만 원 이상의 근데 벌금형 선고 이거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이거를 불기소로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근데 이 선거범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신청도 가능하고요.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사실 선거범죄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망신스러운 상황을 검찰이 허용할 리 없다 하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저는 됩니까? 기소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일단 검찰로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오세훈한테 면죄부를 줄 경우에 정말로 자신들이 그 개혁의 대상이 다시 한번 검찰은 개혁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오히려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검찰로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우리 싶네요. 김태형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른 기사 하나를 보다가 또 열받아서 지금 네. 그 안경에 성의가 끼었어요. 지금 네.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아니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따님 입학을 취소시켜라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봐봐, 이게 선거에서 그러니까 치는 이런 시간이 끄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시간이 끌기도 하지만 선거에서 치니까 이런 일들을 당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이겼어야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 참 그. 오늘 지금 고려대에 그리고 부산대에 입학 취소시켜라라고 뭐 공문을 보냈던 것 같은데 결과를 지금 여기서 학교에서 보낸 것 같아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부산대 모두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고 나면은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이 재판에서 나왔던 황당한 얘기가 아직도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고려대에서 어떤 이제 서류를 압수수색해서 검찰이 고려대 교수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제시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지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재판에 와서는 뭐라고 했냐? 이거 고려대에서 압수수색한 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 집에 있던 컴퓨터 안에 있던 파일인데 네. 이거는 증언 오염을 다 시켜놓고 물어본 거잖아요, 재판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저간의 사정을 싹 빼놓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조민 씨 입학 취소를 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나친 게 이 사람들은 지나친 걸 몰라요.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다 또 먹히기 시작하는구나 하니까 먹히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써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주면 안 되고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분명히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오세훈 같은 경우는 우리 오세훈 얘기 다시 돌아가가지고 오세훈에 대해서는 기소 가능성이 저는 왜 높다라고 생각하냐면 검찰은 윤석열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오세훈 시장이 분명히 대선에 나올 겁니다. 못 나오게 발목을 잡으려면 기소를 해야 돼요. 아, 신박한 해설이네, 진짜. 야, 이게 바로 장용진의 맛입니다. 네. 용진이 형이 날 수 있는 이런 논평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윤석열 검사들도 네. 윤석열을 위해서 할 거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보면은 오세훈을 계속 발목을 잡아놓는 게 필요해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어쨌건 이제 1년 되기 전에 1심 정도는 끝나게 되니까 그때쯤 되면은 아마 대통령 선거 만약에 출마했으니까 대통령 선거 한참 하고 있을 때 1심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 만약에 유죄가 떡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오세훈의 발목을 잡아놓으려고 할 거예요.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여러분, 이거 정말 100만 불짜리 논평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사법부가 오세훈 또 주저앉히면 안 된다. 몇 안 되는 그런 야권 정치인인데 해가지고 사법부가 무죄를 때릴 가능성은? 어쨌든 그건 1년 뒤죠. 1심이든 2심이든. 그렇지.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검찰이 일단 기소를 하면 오세훈은 못 하는 거죠. 이제 제가 두루두루 그거 한번 좀 알아봤는데 이런저런 또 우리 저 법률가 분들께 여쭤봤는데 이거는 무죄를 때리거나 200만 원 이하로 때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0만 원이 또 그 최하한 선이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세훈이 형의 운명을 봤는데 앞으로 저 수사를 받느라고 좀 고생 좀 하시겠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 검찰 불려 나가고. 그렇죠. 아니, 구속 사안은 아닌가요? 구속 사안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구속까지는 어렵고. 네. 이게 양형 자체가 이제 기본이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아, 그래, 벌금이기 때문에 벌금형이군요. 예. 근데 선거법은 징역형이면 얄짤없이 저거죠. 금고 이상형이면 얄짤없이 그렇죠. 의원직이 예, 있죠. 맞습니다. 벌금도 100만 원 이상이고.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징역형이 선고되면은 집행유예가 나왔더라도 10년 동안 피해 선고권이 네, 맞아요. 박탈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영민 TV